안녕하세요. 국민 담임 에나즈입니다. 오늘은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교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교재를 선정해서 하면 우리 아이가 좋을까? 우리 아이에게 좋을까? 근데 그 중에서도 고민이 많으시죠? 초등학생 아이들은 어떤 교재를 사용하면 좋을까?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아는 지인분과 교보문고를 함께 갔어요. 그 지인분은 초등학교 4학년 딸과 중학교 2학년 딸을 데리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저에게 이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했었죠. 그 중에서 저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런 교재가 좋다 설명을 드렸는데 문득 4학년 저희 딸에게는 어떤 교재가 좋아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제가 중요한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들을 키우면서 교재를 사용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딱 부러지게 제가 어떤 교재를 사용해요? 라고 대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제가 몰라서 그랬을까요? 분명히 제가 교재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특히 중학년 4학년 때까지는 정말 교재를 사용할 만한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제가 알고 계시는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님들은 도대체 무슨 숙제를 그렇게 하시길래 10시까지 아이가 숙제하느라 정말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그런데 보면 학원마다 숙제를 참 많이 내준다고들 하세요. 오늘은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때 어떻게 보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지 노하우를 좀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특히 4학년까지는 기승전 독서입니다. 가장 큰 돌이 독서가 돼야 돼요. 학원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독서로 그 큰 돌을 시간의 돌을 채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은 어떻게 공부했냐고요? 제가 딱 수학 한 개만, 연산만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10분씩 연산만 풀게 했어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확도와 속도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그 교재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그 나머지는 교재를 사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수학은 수학 동화로 섭렵했고요. 과학은 과학 동화로 섭렵했습니다. 역사는 역사 동화로 섭렵했고요. 영어는 영어 동화로 섭렵했습니다. 기승전 독서로 섭렵했습니다. 다만 수학은 그때 어떤 걸 좀 건드려주면 좋냐면 독서와 함께 교구 수학이나 아니면 창의력 수학 정도는 건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존 듀이가 말했던 아직 인지적 사고보다는 경험 중심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음물을 만져본다든가 가배를 돌려본다든가 놀이 수학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재미있게 실질적인 구체적인 사물로서 그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고학년 때 이론을 배울 때 굉장한 시너지를 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과학은 저는 주로 와이즈만이나 한생연을 다녔습니다. 여기는 실험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첫 문제를 다녔군요. 실험이나 이런 거를 직접, 아까 말씀드렸죠.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때는. 그래서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론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때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답이고요. 교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독서. 그리고 역사는요, 전 개인적으로 경복궁이나 박물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있죠. 그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아이들 독서를 열심히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면 처음에 역사서를 갈 때는 저는 기전체를 추천드려요. 기전체 먼저, 그 다음에 편년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책들이 조금 다 어우러지면 마지막에 5학년, 6학년 글밥을 조금 읽을 정도 되면 용선생 시리즈를 좀 마무리 짓는 거 그렇게 추천드리는데 기전체는 한 인물 중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목자른 김유신이
궁금하다. 그럼 그 부분이 나와 있는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같은 것들을 재미있는 동화책으로 접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역사가 재밌어지면 시대순위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시대순위로 나와 있는 것들을 또 구해서 조선왕조실록도 그렇고요. 처음부터 당군 때부터 구한말까지 나와 있는 편년체 중심으로도 조금 고학년 때 읽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책으로 섭렵하다가 정말 경험이 필요하시다면 가족들끼리 같이 주말마다 역사 여행을 다니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게 저절로 해결되냐면, 제가 고등학교 교사잖아요. 고등학교 때 어머니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비문학이거든요. 비문학이 거의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비문학을 별도로 막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수학동화, 과학동화, 경제동화, 역사동화 모든 것을 다 책으로 섭렵했기 때문에 별도로 비문학 공부를 많이 하시지 않아도 굉장히 퀄리티 있는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초등학교 때 독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독서는요, 요즘 어머님들 문해력에 너무 포커싱을 두는데, 재미라는, 감동이라는, 호기심이라는 그 말이 문해력이라는 마차를 끌고 가게 하셔야 돼요. 문해력을 위해서 너희들이 책을 읽어야 돼 해봤자 아이들은 안 읽어요.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가져다 읽다 보면 그 아이들은 저절로 문해력이 생성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더 중요한 건 초등학생은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가치관이 형성되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존재의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공부의 능동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부모님들께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4학년까지 어머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재에 대한 연구보다는 책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중학생, 고등학교 때 그 어떤 과목에도 막힘없이 잘 학습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부모님들은 교재 연구보다 책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하시고, 교재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수학에 대해서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수학 교재 선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국민 담임 에나지였습니다.